유럽이 도널드 트럼프의 그린란드 점령 위협에 대응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미국 대통령이 원하면 미국과의 무역 협정을 폐기하고 무역 전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덴마크와 그린란드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는데 이 시위는 이들 국가의 국민들이 미국의 그린란드 합병에 반대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멈추지 않습니다. 전날 그는 그린란드 점령 아이디어를 지지하지 않았다며 8개 유럽 국가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트럼프는 관세와 함께 덴마크가 그린란드를 불법 소유하고 있다는 뉘앙스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덴마크는 그 섬을 미국인들에게 파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인들은 이미 150년 동안 그 일을 시도해왔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제 유럽에서는 더 이상 말을 가리지 않고 트럼프가 전쟁을 원한다면 전쟁을 얻게 될 것이지만 그린란드는 차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함께 그린란드를 둘러싼 최근 소식과 트럼프가 어떻게 다시 유럽을 공격적으로 비난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 브뤼셀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함께 이야기해봅시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방송을 들으실 때 한 가지 생각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차지하겠다는 생각으로 유럽을 경제적으로 압박하려 한다면 이는 분명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유럽의 지원에 타격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주제를 단순히 2순위나 심지어 3순위로 밀어내는 결과를 낳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이 주제를 함께 이야기해봅시다. 시작. 전에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그리고 텔레그램 채널 패치 뉴스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채널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으며 최신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합니다. 자, 어제 토요일에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그린란드 구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미국이 일부 유럽 국가들의 상품에 대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마감 기한도 제시합니다. 그는 2월 1일부터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에서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6월 1일까지 섬 매각 합의가 없으면 도널드 트럼프는 관세를 25%로 올리고 계속 인상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는 자신의 스타일대로 미국이 수년간 덴마크를 보조해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같은 말을 캐나다에 대해서도 했었습니다. 캐나다는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했고 트럼프는 여전히 미국이 모두를 먹여 살린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아시다시피 작년 초 방송에서 도널드 트럼프 지지자들에 대해 말한 적이 있습니다. 보조금이란 무엇이고 그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무역 불균형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결국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는 의도적으로, 제 생각에는 정말 의도적으로 이것을 보조금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은 트럼프의 인용문입니다. 우리는 수년 동안 덴마크, 유럽연합의 모든 국가들,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게 관세나 다른 어떤 형태의 보상도 받지 않고 보조금을 지급해왔습니다. 이제 덴마크가 대가를 치르고 보답할 때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트럼프의 정책은 점점 더 충동적인 청소년의 결정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백악관도 이 새로운 관세가 뭐냐는 질문에 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미 시행 중인 관세에 추가된 10번째 관세인지, 아니면 특정 상품에 대한 관세인지, 아니면 도대체 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사실 지난해 미국과 유럽 사이에 체결된 무역협정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유럽은 이미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과의 무역협정에서 탈퇴해야 하며 앞으로 협정 위반 시 벌칙 조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한 것처럼요. 그러니까 무역협정이 체결됐고 거기에는 모든 조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었으며 협상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도널드 트럼프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경 안 써. 내가 원해서 그래. 무역협정이고 뭐고 추가 관세든 아니든 어쨌든 10%의 새로운 관세를 도입하겠다고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런 대통령과 협상이나 합의를 할 수 있을까요? 유효기간 있는 협정도 이런 대통령과 서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미국과 협정을 체결할 때는 만약 미국이 협정을 위반하면 반드시 벌금을 내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자고요.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요. 덴마크 외교부 장관 라르스 로에게 라스무센은 이번 주 초 미국 부통령 제이 듀벤스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와의 건설적 회의 후 트럼프의 관세 부과가 뜻밖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럽연합 의원들은 지난해 EU가 미국과 체결한 무역협정의 효력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트럼프는 소셜미디어 메시지에서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그린란드에 군대를 배치하는 것은 인용하자면 우리 행성의 안전과 생존에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한다고 했습니다. 나토 국가들이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해 군사훈련하는 건 흔한 일이다. 이 작전을 위한 시기의 선택은 덴마크에 대한 상당한 지지의 표시이며 대서양 동맹 내의 긴장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독일은 오늘 15명의 군인을 그린란드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며칠간 머물렀다가 이제 떠납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나토를 그린란드에 파견하는 것이 지구 생존에 어떤 위협인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라스무센은 우리는 미국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북극이 더 이상 긴장이 낮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우리와 나토 동맹국들은 미국 동맹국들과 완전한 투명성을 유지하며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은 트럼프에게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다음, 그는 미국이 150년 넘게 그린란드를 얻으려고 해왔다며 이제는 덴마크가 마침내 항복하고 그 권리를 넘겨줄 때가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도널드 트럼프는 현대 무기와 아이언돔 등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가 이 지역 통제의 중요성을 높인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이언돔 같은 방어 시스템은 없다고 강조합니다. 이와 동시에 공화당 성향의 언론들은 덴마크인들이 수세기 동안 그린란드 원주민들을 억압해왔으며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와서 마침내 그린란드의 원주민들을 구해줄 것이라는 주제를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좋아하는 신문인 뉴욕 포스트는 뜻밖에도 러시아 투데이의 선정과 매우 유사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핵심은 덴마크 기자들이 몇몇 그린란드인의 불만을 근거로 그린란드 전체가 미국을 원한다는 식의 기사를 썼다는 점입니다. 제목은 매우 직설적이며 인용문입니다. 그린란드 주민들은 수십 년간의 강제 불임 시술과 끔찍한 환경 이후 덴마크의 통치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서 이 자료에서 3가지 핵심 인용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용문입니다. 그린란드 출신 아마록 페테르센은 자신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이유와 그 책임이 덴마크에 있다는 슬픈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궁에 심각한 문제가 있던 그녀는 자신도 몰랐던 자궁 내 피임기구가 몸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2번째 인용문입니다. 그린란드 경제의 핵심 산업인 어업에서 불균형이 특히 두드러집니다. 엘리아스 룬게, 이 지역에서 40년 동안 일한 어부는 그린란드 사람들이 일을 하지만 덴마크와 대기업들이 이익을 가져간다고 말했습니다. 몇몇 마을에선 어부들이 대구 1kg당 1.86달러를 받지만 연구 분야에선 같은 생선이 2.95달러에 거래됩니다. 가공, 재가공, 해외 판매를 거치면 가격이 크게 오릅니다. 그리고 3번째 인용문입니다. 그린란드 주민 상당수는 미국의 관심을 불편해했지만 한편으론 상황을 명확히 알게 됐습니다. 그들이 합병을 원해서가 아니라 이 일이 그린란드에 제한된 자치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페테르소는 덴마크가 그린란드가 그린란드인들의 것이라 믿었다면 우리가 직접 문제를 결정하게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자료의 결론은 직접 판단하시되 제 생각엔 매우 조작적이며 논리가 그린란드인들이 덴마크에 불만이 많다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편 오늘 1월 18일 그린란드와 덴마크에서는 트럼프의 북극섬 점령 위협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섬의 시민들에게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달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덴마크에서 수천 명이 코펜하겐, 오르후스, 올보르, 오덴세 거리로 나와 그린란드 주민들과 연대했습니다. 이후 그린란드 수도 누크에서 시위가 시작됐고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후 2시 직전의 시위에는 약 5,000명이 모였습니다. 5,000명은 공식적으로 56,000명, 이사는 이 섬 인구의 상당 부분입니다. 사실상 전체 인구의 거의 10%에 해당하니
정말 많은 숫자입니다. 사람들은 양키, 고홈이나 그린란드는 이미 위대하다. 우리에게 Make Greenlandia Great Again은 필요 없다와 같은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뉴욕 포스트의 선전은 한 시위자의 단 한마디에 산산조각이 납니다. 카밀라 지징은 이 섬의 원주민인 이누이트 연합협회의 회장인데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미국이 그린란드를 합병하려는 주장과 시도에 반대하며 덴마크 왕국과 그린란드의 자결권을 존중할 것을 요구합니다. 저는 우리가 그린란드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음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녀는 이누이트이자 원주민 대표입니다. 유럽 지도자들도 트럼프의 위협을 즉각 비판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은 이를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하며 만약 사실로 확인된다면 유럽이 조율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오늘 브뤼셀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리며 마크롱은 이미 모든 유럽 지도자들과 연락을 취해 트럼프의 위협에 어떻게 조율된 대응을 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총리 키어 스타머도 이러한 분위기를 지지하며 자신의 연설에서 집단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동맹국의 상품과 서비스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르웨이 총리 요나스 가르 스테레는 동맹국끼리 위협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핀란드 대통령 알렉산데르 스투브는 파트너 문제는 압박보다 논의로 해결하는 게 낫다고 말했습니다. 유럽 이사회 의장 안토니우 코스타는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공동행동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역시 관세 부과 위협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조치가 대서양 횡단 관계를 약화시키고 위험한 하강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유럽의회는 도널드 트럼프가 선을 넘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위협을 중단할 때까지 유럽연합과 미국 간의 무역협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수백억,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유럽은 도널드 트럼프에게 그의 언어로 대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이 문제가 그린란드에만 국한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자신만의 유엔을 만들어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평화위원회라는 국제기구 신설을 제안하며 상임 회원이 되려면 최소 1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초안 헌장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는 이 조직을 완전히 통제하고 인원 초대, 결정 승인, 재정 관리 등을 직접 결정합니다. 형식적으로는 다수결로 결정이 내려지지만 모든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본인의 승인을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10억 달러를 지불하는 국가는 이 조직의 영구 회원이 되지만 나머지 국가는 3년 동안만 회원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비평가들은 이것이 새로운 유엔을 만들려는 시도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본인이 직접 의장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다음 방송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방송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남겨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번 방송이 여러분께 흥미롭고 유익했다면 이 유튜브 채널의 운영을 위해 설명란에 있는 링크나 계좌로 후원이나 구독을 통해 지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안녕히 계세요.